안녕하세요. 저는 한국간병인협회에 소속된 사회복지사 양승자입니다. 지난 여름 참 힘드셨죠? 고생했습니다. 2025년이면 우리나라도 고령화에서 초고령 사회가 도래되어 간병이 큰 문제입니다. 보살필 가족들을 대신하는 간병사님들이 지금보다 더 많은 수요가 필요로 합니다. 한국간병인협회에서 간병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하고자 간병사 수행 및 기초 지식과 안전수칙에 대하여 영상으로 공유하고자 합니다. 먼저 기초 지식으로는 노화의 특성들을 알아보면 우리 몸에 여러 기관들이 있는데 소화기계, 근육계, 신경계, 피부 여러 가지 기관 중 가장 기초적인 감각기인 오감에 대해서 우리 알아보겠습니다. 오감에는 시각, 청각, 미각, 후각,触각들이 있는데 시각의 노화의 특성들을 보면 시각에는 눈꺼풀이 처지고 눈이 깊게 들어가며 눈물의 양이 줄어들어서 많이 건조증이 생기겠고요. 안질의 원인이 증가하므로 각막 주변에 침정물이 생겨서 세계식별이 떨어지고 특히 비슷비슷한 색깔, 남색, 보라색, 파란색 등이 식별이 좀 어렵다고 합니다. 또 청각으로는 귓바퀴가 커지고 늘어나며 가려운 전조증이 있어서 이간이 좁아지고요. 기지가 많아지고 고막이 두꺼워져서 소리의 음감 전달의 능력이 좀 떨어지고요. 이명이 있어서 소리 청취가 좀 어려움을 느낍니다. 미각으로는 단맛과 짠맛을 감지하는 능력이 줄어드는 반면에 신맛과 쓴맛을 더 잘 느껴져서 우리 조미료를 많이 넣고 그런 걸 좋아하십니다. 입과 입술의 근육이 탄력이 떨어져서 침 분비량이 줄고 후각이 묻어져 식욕이 변화합니다. 후각으로는 세포의 감소로 후각이 둔화됩니다. 촉각으로는 통증에 대한 민감성이 둔화돼서 웬만한 강도가 높지 않고는 접촉을 못 느낍니다. 예를 들자면 젊어서는 뜨거운 것도 뜨거워했다면 나이가 들면서 이게 뭐 뜨겁냐 이러시죠. 네. 또 치매 단계별 특징과 증상에 대해서 알아보면 초기, 중기, 말기 이렇게 있는데 초기 증상은 가족들이나 동료들은 알아차리기 시작하고요. 일상생활은 혼자서 가능합니다. 증상으로는 전화번호를 또 통화를 하는 그런 거를 기억을 못하고 반복해서 질문을 하고요. 물건을 자주 잃어버리고 또 요리, 빨래, 청소, 특히 이렇게 은행 가는 날짜 이런 것들을 잘 기억을 못합니다. 또 중기로는 최근 기억은 상실하고 특징입니다. 최근 기억은 상실하고 예전 거는 이제 기억을 하는 것도 있고 잊어먹고 그럽니다. 또 부분적으로 상실되고 이러죠. 기억을. 또 판단력 및 생활력이 기능이 저하되고 정신 행동 이상 증상을 빈번히 나타나기도 합니다. 때는 혼자 지낼 수 없는 수준이 오기도 하죠. 증상으로는 전화번호, 심지어 가족 이름까지도 잊어버리고 엉뚱한 말을 하고 말수가 줄어들고 쓸모없는 물건을 모아놓고 안절부절하기도 합니다. 또 이 정신 행동 이상 증상으로는 망상이나 환청, 환기, 환시 이런 비현실적인 믿음으로 고집을 부리시기도 하고 또 심리적으로는 초조하고 공격성을 띠기도 합니다. 또 말기는 독립적인 생활은 불가능하죠. 증상으로는
소통이 거의 불가능하고 판단을 하거나 어떤 지시를 따르지 못하고 거의 와상 상태입니다. 거의 누워서 생활을 하시는 거지요. 그 다음에 간병사 수행에 대해서 알아보면은 주사 주입 돕기가 있고 배설 돕기가 있고 칫솔 시 유의사항, 또 결핵 감염 예방, 기침 예절 등이 있습니다. 먼저 주사 주입 돕기로는 수액병은 심장보다 높게 위치가 되어 있어야 하고 수액 세트는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도록 살펴봐 주시고, 또 주사 부위가 통증이나 붓기가 있을 경우에는 간호사 경우 조절기를 잠그고 시설장 또 책임자에게 보고하고요. 간호사가 바늘을 제거하고 난 후 알코솜으로 1, 2분 정도는 지그시 눌러주도록 하여야 합니다. 또 주사 주입은 의료인의 영역이므로 간병사는 하면 안 됩니다. 배설 돕기로는 배설할 때 프라이버시를 지켜주며 최대한 편안하게 배설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요. 항문은 앞에서 뒤로 닦으며 대상자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합니다. 화장실에 물기는 없어야 하고요. 변기 옆에 손잡이, 응급벨은 설치해도록 요청하셔야 합니다. 변이를 호소하면 즉시 도와주고 말을 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배변 시간을 가늠해 두면은 서로 용이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어머니는 식후 얼마 정도 있다 하더라, 이런 것을 미리 가늠해 두시면 좋습니다. 배변 시 가려주고 배변 훈련에 적극 참여하도록 격려해 주셔야 하고요. 칫솔질의 유의사항은 치아와 혀도 잘 닦아야 합니다. 잇몸에서 치아 쪽으로 회전하며 쓸어내리고요. 칫솔질은 잠자기 전 또 식후 30분 이내 3분 정도는 해주셔야 되고요. 구강 케어만 잘 해도 폐렴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결핵 감염 예방을 위한 기침 예절이 있습니다. 기침, 재채기 할 때 코와 입을 휴지나 손수건, 또 때로는 이 팔소매 이걸로 가리고 사용한 휴지는 즉시 버리고 손은 흐르는 물에 잘 씻고요. 감염 증상이 있는 사람은 일회용 마스크 사용하며 바로 교환을 해야 됩니다. 또 침상과 청결과 쾌적한 환경 유지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침구는 면 소재로 해서 우리 땀 흡수나 이런 게 잘 되게 해서 그런 소재를 쓰시고 자주 세탁을 해야 되고, 또 일광욕에 햇볕에 잘 말리고 이런 소독이 필요합니다. 더러운 즉시 교체하고 청결과 안전을 환경 유지를 해야 되겠죠. 온도는 실내 온도는 20도에서 24도 정도는 유지를 해야 혈압 상승에 예방을 할 수 있습니다. 습도는 40%에서 60% 쾌적한 정도, 그 정도가 이렇게 쾌적하게 습도를 유지해야 하고요. 또 상황에 따라 습도 조절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습도가 낮을 때는 우리 피부나 목구멍 같은데 많이 건조해서 물도 좀 드리고, 높을 때는 불쾌감을 발생하므로 어떠한 그 제습기 조절기 같은 거를 사용을 해도 좋습니다. 환기 매우 중요하죠. 또 냄새가 발생 시에는 즉시 필수적인 환기를 해야 되고요. 또 이 찬기를 또 느끼지 않게 주의하도록 해야 되고요. 채광에 있어서는
직사광선을 조절해서 피로감이나 불쾌감을 느끼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밝기 조절은 스크린이나 이런 커튼을 사용하셔서 잘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소음도 중요합니다. 수면장애나 불안, 흥분을 유발할 수 있기에 소음을 줄이셔야 합니다. 실내 구조로서는 문턱이 없는 실내 공간을 확보해서 휠체어나 지팡이 같은 것이 잘 그런 통로를 확보를 해야 됩니다. 또 문턱이 있으면 경사로를 설치해야 되고요. 또 계단, 화장실, 복도, 미끄럼 방지턱, 또 매트, 손잡이 설치 등 또 헛디거나 넘어지지 않게 마루, 벽, 또 문, 선반 이런 데는 색칠을 구분해서 하면 잘 보겠죠. 또 이렇게 환경은 노인의 활동에 도움이 되기도 하고 저해시키기도 하므로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에는 그 안전수칙에 대해서 우리가 또 나눠볼게요. 간병사님들이 개인 위생들을 철저히 하며 적절한 소독법을 시행하셔서 대상자가 감염 시 보호장구인 장갑이나 마스크 등을 착용해야 합니다. 손 씻기 등 안전수칙을 잘 지켜 감염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간병사는 대상자를 대할 때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강제로 하지 않습니다. 수면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억제대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겨드랑이를 잡아 올리거나 끌어당기지 않습니다. 또 이렇게 억제대를 사용할 경우 피해로는 자세가 고정되어서 욕창이 생깁니다. 또 근육력이 저하되고요. 또 내가 해야 되겠다는, 움직여야 되겠다는 이런 인지 능력이 저하됩니다. 또 간병사가 역할 중에 정보 전달자가 돼줘야 되고요. 잘 관찰해 주셔야, 관찰자로서 역할이 필요하고, 또 숙련된 수발자가 돼주셔야 되고요. 말법과 때로는 상담자 역할도 해주셔야 합니다. 또 옹호자로서 또 대상자 편이 되어서 또 격려와 위로해드리고 편안히 지내실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합니다. 미비하지만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다음에